안녕하세요. 전세가 폭락에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른다는데요. 송파가 5억 빠지고 마포가 4억 빠졌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점 더 불안해하죠.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많이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세 가격이 내려가니 전세 가격이 내려간 만큼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전세금을 자꾸 착각하는 게 있죠. 자기 돈인 것처럼. 전세금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채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가 5억이 떨어지고 마포가 4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저 금액만큼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면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 한들 통장에 5억을 두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돈을 못 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역전세, 역월세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빨리 집을 팔아서 처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들면 결국에는 집을 서둘러서 내놓으려고 하고 집을 서둘러서 내놓는데 안 팔리면 가격을 점점 더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 모르면서 경매받기도 하고 갭 투기 하기도 하고 집값이 상승한다,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떠벌린 가짜 전문가나 유튜브 말에 놀아나서 생각 없이 집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겪을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이 그들 앞에 펼쳐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가격을 많이 낮춰서라도 팔아내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최악을 면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버티겠다. 금리가 지금이야 오르고 있지만은 2023년 하반기가 되면 미국도 내려가고 한국도 내려간대. 이런 말 믿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주담대 받아가지고 내는 이자 150만원 내다가 4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명 지르는 거죠. 자기가 받은 월급 전부 다 그 이자에 원리금에 다 갖다 바치고도, 그리고도 돈이 모자라면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죠. 일을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이 몸뚱아리가 미친듯이 일하고 무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면 몸이 탈나게 돼 있고, 몸이 탈나면 점점 본업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본업과 부업을 이중으로 해서 계속 간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월급은 더 많이 받으면 좋죠. 버는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걸 바랍니다. 근데 바란다고 모두 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빚쟁이로 뛰어들었다라는 건 사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남한테 맡겼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이 되는 거죠. 영끌한 이들, 특히나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은행권들이 그들이 파산한다고 파산하게 놔둘까요? 파산할 수 없습니다. 쉽게 파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하게 만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죽을 때까지 받아내는 게 금융권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30대 후반에 집을 사는 게 꼭 인생의 숙제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숙제를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숙제를 해야지, 공부도 하지 않아놓고 시험만 덜컥 치고 시험 쳤고 나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 심보, 공짜, 요행 이런 것들을 바라다가는 인생이 금세 엉망되고 개판되는 거죠. 전세가 폭락에 비명을 지르는 집주인들은 너무 우습게 삶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송파구의 아파트 대단지 가격이, 전세 가격이 4, 5억 내렸답니다. 12억 하던 게 7억 이렇게 간다라는데, 좀 더 지나면요, 저 7억이 6억 되고 5억 되는 일도 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뭐 16억이다, 15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3년 말 되면요. 11억, 12억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 7억, 8억까지도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 겁니다.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서로 살려고 난리예요. 대출 정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모아서 집을 사죠. 근데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면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안 삽니다. 안 산다고요. 웃기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값이 급락하는 시기에 조용히 다니면서 사 모으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고요. 빚진 사람들은요. 쳐다도 못 보는 거죠. 빚진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못 가집니다. 왜? 빚 갚느라고 자기 일만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앞으로 점점 크게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간 하락이랍니다. 주간 현황이랍니다. 뭐 12월 10일 날 헬리오시티 30평대 8억 2천에 신규 전세 계약이 있었답니다. 2년 전에 전세값 13억.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요. 8억 2천이 아니라 7억, 6억, 뭐 5억 더 내려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0평대 7억 5천이랍니다. 7억 5천. 강동구 명일 레미안 솔베뉴 25평 6억 1천만원 전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개포동의 레미안도요. 25평이 8억 8천에 신규 전세 계약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군요. 좀 충격이죠. 금리 인상 때문에 반전세가 증가하고 뭐 이래저래 매매가 하락도 이어지고 있답니다. 매수 심리는 여전히 찬바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안 믿는 거죠.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종시가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세종시가.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세종시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점점 더 정신 차리고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4년, 5년 지나면 전국에 있는 집들이 많이 쌓여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천천히 둘러보면서 사도 하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를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함부로 투기하지 않아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모습들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